오늘 소개할 사연은 한 여성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치매 엄마와 마지막 도시락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신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사연자의 관점에서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저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달그락거리는 소리. 엄마였습니다. 부엌에 나가보니 엄마는 계란을 풀고 있었습니다. 파자마 위에 걸친 낡은 앞치마, 헝클어진 백발, 그리고 떨리는 손. 치매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지만 부엌에서 손끝으로 기억을 이어가는 모습은 여전히 단단했죠.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우리 지연이 도시락 싸줘야지. 소풍 가는 날이잖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이미 36살이었고, 초등학교 소풍은 25년 전 일이었으니까요. 엄마는 계란말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달걀 4개를 깨뜨리고, 파를 송송 썰고, 소금 한 꼬집. 그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마치 몸이 기억하는 것처럼 수십 년간 반복했던 그 동작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었죠. 황금빛 계란말이가 완성되자 엄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친구들한테 자랑한다고? 항상 제일 먼저 먹었지. 그때였습니다. 오빠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또 시작이네, 엄마. 이제 그만 좀 해요. 위험해요. 오빠의 차가운 목소리에 엄마는 움츠러들었습니다. 미안, 내가 또 실수했니? 그날 오후 오빠는 가족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더 이상 못 봐주겠어. 엄마 요양병원에 보내야 해.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오빠 지금 무슨 소리야? 엄마를 버리자고. 버리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치료를 받게 하자는 거야. 너도 봤잖아. 새벽마다 일어나서 위험한 짓 하시고 가스불도 켜놓고 까먹고 언제 큰 사고 날지 몰라. 그래도 엄마는 아직 집이 좋아. 우리가 있는 이 집이. 오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넌 맨날 회사 다닌다고 집에도 없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매일 엄마 뒤치다꺼리 하느라. 뒤치다꺼리. 엄마가 우리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는데 뒤치다꺼리라고. 그 순간 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접시를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깨진 접시 조각 사이에 서서 엄마는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다 미안해 짐이 되고 싶지 않은데.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깨진 조각을 줍는 엄마의 손이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달려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에서 따뜻한 피가 흘러내렸지만 엄마는 오히려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딸 엄마는 괜찮아. 엄마의 상처를 치료하고 난 후 저는 부엌 서랍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레시피 노트, 누렇게 변색된 종이, 엄마의 손때가 묻은 글씨들. 거기엔 우리 가족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1985년 3월 15일 지연이 첫 소풍 계란말이 3개.
김밥 10줄, 사과 2개, 1987년 5월 20일 준호 운동회, 유부초밥 20개, 달강정, 1990년 12월 24일 아이들과 함께한 크리스마스 치킨 대신 달볶음탕 돈이 부족해서.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한 줄. 아빠 없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 엄마가 2배로 사랑해 줄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작은아버지였습니다. 지연아, 너희 엄마 참 대단한 사람이야. 작은아버지는 10년 만에 집에 왔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혼자가 아니야. 며칠 후 엄마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지연아, 내 아빠는 언제 들어오신다니?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빠는 제가 10살 때 집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6년이 지났는데 엄마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오빠가 입을 열려고 하자 작은아버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영수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아이들도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작은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너희 아빠는 오래전부터 떠나고 싶어 했어. 다른 여자가 있었어. 사업 실패도 있었고, 빚도 많았지. 도박도 했고. 집안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었단나. 제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너희 엄마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야. 아빠의 외도도, 빚도, 도박도 다 알면서도 너희들 앞에서는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어. 오히려 아빠는 돈 벌러 먼 곳에 가셨다고 말했지. 작은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때 너희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참고 버텼어. 남편이 만든 빚을 대신 갚으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일, 청소일, 안 해본 일이 없었단나. 손가락이 굽어질 정도로 일했어. 모든 걸 혼자 감당하면서도 너희들 앞에서는 항상 웃었지. 저는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학창 시절 아빠가 없다고 놀림받을 때마다 엄마에게 화를 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왜 우리만 아빠가 없어? 엄마가 못나서 아빠가 떠난 거 아니야? 그 잔인한 말들을 쏟아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미워졌습니다. 엄마가 제일 힘들었던 건 너희들이 아빠를 원망하게 될까 봐였어. 그래서 끝까지 진실을 숨긴 거야. 그래도 그 사람은 너희들의 아빠라면서. 오빠가 갑자기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오빠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엄마는 우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기억은 흐릿해졌지만 그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행복했어. 너희들이 있어서. 2024년 3월 15일 새벽. 엄마가 사라졌습니다.
새벽 3시쯤 화장실 가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보니 엄마가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고 엄마의 슬리퍼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엄마, 엄마. 미친 듯이 집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새벽에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가 없어. 경찰에 신고하고 가족들이 모두 모여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골목길마다, 공원마다 엄마가 갈 만한 모든 곳을 뒤졌습니다.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도 엄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작은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여기다! 초등학교 앞이야!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정문 앞. 엄마는 낡은 도시락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파자마 차림의 맨발이었고 발가락에는 피가 나 있었습니다. 지연아, 어디 있니? 소풍 가는데 도시락 안 가져가면 어떡해? 엄마를 끌어안으며 울음이 터졌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엄마의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도시락통을 열어보니 밤새 만든 것 같은 계란말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울퉁불퉁하고 타기도 했지만 그 안에는 엄마의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엄마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두시면 위험합니다.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사랑만으로는 지킬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실 앞에서 저는 무너졌습니다. 엄마는 결국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토요일 병원 면회실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병원 측의 특별 허가를 받아 간이 조리대를 설치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요리를 시작했죠. 엄마, 오늘은 뭐 만들까요? 계란말이? 엄마는 항상 계란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기억의 조각 중에서 가장 선명하게 남은 것이 계란말이였나 봅니다. 오빠가 계란을 깨고 저는 파를 썰고 작은아버지는 프라이팬을 달궜습니다. 엄마는 잊어버린 손끝으로 따라했지만 그 표정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제가 만든 계란말이에요. 어머, 우리 딸이 이제 요리도 하네? 매번 처음 보는 사람처럼 놀라워하는 엄마. 하지만 제 손을 잡아주며 함께 만들어주는 그 온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좋은 엄마가 아니었나 봐. 오빠가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세상에서 최고의 엄마예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우릴 사랑했는지, 얼마나 희생했는지. 작은아버지도 말을 보탰습니다. 형수님, 당신은 진짜 영웅이에요. 형이 못난 남편이었지만 당신은 최고의 엄마였어요. 엄마는 우리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너희가 여기 있으니까. 그 순간 모든 오해와 갈등이 사라지고 가족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비록 엄마의 기억은 흐려졌지만
우리의 사랑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엄마의 상태는 더 나빠졌지만 우리의 토요일 요리 시간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엄마가 작은 도시락통을 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풍 때도 싸줄 수 있을까? 그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의사는 엄마가 앞으로 몇 달 남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럼요. 엄마 항상 싸주실 거예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엄마는 도시락통을 가슴에 안으며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빠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떠나도 우리는 계속 토요일마다 모이자 계란말이 만들면서 엄마를 기억하자. 그래, 엄마의 레시피 노트도 있잖아. 우리가 이어가는 거야. 작은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너희 엄마가 지켜온 이 가족, 이제 우리가 지켜야지. 집으로 돌아와 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계란말이, 멸치볶음, 콩나물 무침. 엄마의 레시피 노트를 보며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오빠가 계란을 깨면서 울먹였습니다. 어릴 때 엄마한테 왜 매일 계란말이야라고 투정했었는데 나도 그랬어. 친구들은 피자 먹는다고 부러워했지. 작은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엄마의 최선이었을 거야. 계란이 제일 저렴했거든. 우리는 완성된 요리를 식탁에 올렸습니다.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지만 그 자리에 엄마가 아끼던 도시락통을 놓았습니다. 붉은 노을이 창문으로 들어와 식탁을 물들였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엄마, 우리는 다 함께해요. 엄마가 잊어도 우리가 기억할게요. 엄마가 지켜준 이 가족, 이제 우리가 지킬게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엄마의 계란말이를 계속 만들 거예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이 찾으세요. 달려간 병원, 엄마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시락 맛있었니? 네. 엄마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엄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엄마는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사랑은, 엄마의 계란말이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는 가족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병원에 모시는 것이 정답일까요? 끝까지 집에서 모시는 것이 정답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부모님의 희생을 알고 있을까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숨긴 진실은 없을까요? 이 이야기가 단순한 남의 이야기가 아니길 바랍니다.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어떨까요?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부모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그리고 미안해요. 사랑해요.